여기가 거의 다 왔다 하는데 맞나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어린이 VR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우리덜의 대표 권용재입니다. 저는 모바일이나 VR 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VR 컨텐츠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길 중에 창업을 선택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사실 창업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요. 사람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닌 것들을 X를 치잖아요. 노후를 준비하는 게 직장의 월급만으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인도로 유학을 가셨다고요. 인도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도도 창업과 마찬가지로 딱 결정해서 선택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중에서 넥스트 차이나인 인도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매우 힘든 선택이었긴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참 신이 도왔던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도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힘들진 않았나요? 힘든 거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음식, 문화, 생활 모든 게 다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는 처음엔 제가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습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좀 자존심을 버리고 그런 필기 노트를 빌렸던 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를 처음 갔을 때부터 대학교까지는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인도 대학교도 졸업하는 건 매우 어려웠는데 특히 문제를 풀 때 한국에서는 단순한 객관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에 반해서 길게 서술형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게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의 첫 회사 생활이 궁금한데요. 어떠셨나요? 첫 회사부터 사실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에 많이 취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한국 건설자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한국인이라는 입지 때문에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네팔 그리고 인도인이다 보니까 단순한 실무를 넘어서 관리까지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도에 있는 신생법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급여라든지 조건이 많이 열악하긴 했었지만 사실 일을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그 회사 회장님과 맥주를 한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그때 그 회장님이 제가 인도에서 대학교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에게 지사장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실제 사무실도 차리고 사람들도 뽑고 영업도 하면서 사실상 남의 돈으로 한번 사업을 해봤던 경험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매우 좋았던 경험이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 생활도 재밌게 하셨는데 왜 창업을 결심하셨나요? 마지막 주장에서 법인장까지 승진하면서 사실 급여도 많이 좋아지고 근무 조건도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회장님하고 술을 한잔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길에서 사실상 제가 모아둔 게 많이 없더라고요. 회사는 300억 매출까지도 성장을 하고 제 밑으로 100명이 넘는 직원도 함께 일을 했지만 이게 모든 것이 다 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허무함과 괴리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것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창업까지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 중 콘텐츠 ICT 융복합 분야로 창업을 선택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맨 처음에는 북미권에서 이어쓰기 웹소설 플랫폼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를 다녔는데요. 그때 전자기기가 반입이 안 되었어요. 유일하게 허용이 가능한 전자기기가 전자사전이었는데 한국 친구들끼리 거기다 소설을 담아서 다 같이 이제 돌려보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소설을 다 읽고 나니까 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소설을 이어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의 기억이 사실 뇌리에 강하게 남아서 북미권에서 이어쓰기 웹소설 플랫폼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어쓰기 웹소설 플랫폼을 시작하니까 저희가 개발자 없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주 영역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빠르게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인도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VR 개발자 친구가 있어서 함께 영입되면서 저희가 VR 컨텐츠 사업으로 피벗하게 되었습니다. VR 콘텐츠라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피봇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북미권 이어쓰기 웹소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팀도 팀이지만
사실 저희가 간과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가해 주시는 작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뒤로 페이지가 갈 때마다 작가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작가분들의 이고가 있으셔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스토리가 가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참여를 안 하시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점을 맞춰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 VR 개발자와 함께 어떤 형태로 피벗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던 시점이어서 어린이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서 피벗을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저희는 2020년도에 스마트 2030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예비 창업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8층에 입주 공간도 없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평택시에서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때는 IT 인력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실제로 환경도 좋고 인프라도 좋은 판교에 오니까 IT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저 포함해서 총 5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독립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업무를 함께 협업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에게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나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우선적으로는 ICT 계열과 결이 맞는 느낌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 공간 너무 좋죠. 사실 사무실 구하는 비용이 스타트업들한테는 매우 큰 부담인데 공짜고 인프라가 좋은 판교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창업자들 니즈에 맞춰서 개방형 그리고 독립형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 공간 대표자들을 위한 특화 멘토링이 있는데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필요한 부분에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넥시드 데모데이에도 나가셨다고요. 어떠셨나요? 네, 현재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디자인 콘텐츠 융합 유통 지원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기업 가운데서 우수 사례로 저희가 뽑혀서 넥시드 데모데이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대표님들 가운데 저희가 데모데이로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데모데이 이후에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이후에 투자자들과 대표님들과의 네트워크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서 세상에는 진짜 날고 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 훌륭하신 대표님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좀 더 겸손해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데모데이 행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VR 콘텐츠 사업의 타겟을 어린이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때 당시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콘텐츠를 보면서 이런 시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저희가 솔직히 다른 VR 콘텐츠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팀 규모라든지 경험에 있어서 사실 우수한 부분은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여서 이러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시장에서 매우 좋은 전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성인 중심의 VR 콘텐츠 시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줘. 쫄고리 먹어.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VR 콘텐츠 제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선 아직까지 VR 하드웨어가 성인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플레이하기에는 사실 좀 무겁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콘텐츠들을 다 1인칭 고정 포지션으로 해서 아이들이 VR상에서 느끼는 인지 부조화로 인한 어지러움, 멀미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VR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동화책과 모바일을 결합해서 아이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360도로 동화 속 세상을 구경하고 그리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VR 콘텐츠들은 아이들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공룡, 고래 이런 다양한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앞으로 아이들이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세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팀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셨다 하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덜 팀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팀원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루어 나가고 싶은 더 먼 도착지는 어디일까요? 저희의 목표는 당연히 글로벌이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세계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로는 컨텐츠 이상으로 사회에 이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샤워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초기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을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거의 다 왔다라고 언제 가장 말해주고 싶으세요? 전 절대 말 안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사실 운동화를 계속해서 바꿔 신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좀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때 거의 다 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세용지마라는 말인데요. 세용지마의 교훈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련이 또 하나의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항상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장하며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왔다 출연 추천하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저는 모티너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유니미의 김성윤 대표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도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출시한 VR 동화책은 아이들이 집에서 고래와 공룡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가명 콘텐츠입니다. 저희가 11월부터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1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